예, 이번 시간에 선납세금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교재는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천징수세액은 법인과 개인 구분 없이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은 좀 지났습니다만 과거에는 법인세만 원천징수가 됐고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법인세, 지방소득세도 같이 원천징수되고 있고요. 자, 기납부세액 중에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차감 또는 환급된다라는 겁니다. 자, 원천징수된 세액은 그러니까 차감이나 환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때 주의하실 거는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수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거는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지방소득세 납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 납세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세액 명세서가 있습니다. 특별징수세액 명세서가 있는데 그 명세서를 작성할 때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필수 사항이고요. 원천징수 의무자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도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정보들은 전부 다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이 과거에는 뭐 은행에 가서 직접 발급받거나 뭐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요즘은 인터넷 뱅킹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출력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보면 사업자 등록번호, 지방세, 납세지까지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다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상에 원천징수세액이 정확한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상의 원천징수세액의 총액은 선납세금 계정의 계정별 원장상의 금액과 비교해서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동일해야 되겠죠. 동일해야 되겠지만 이때 계정별 원장상의 차변 누계 합계액 중에 중간예납세액이나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과 일치해야 된다. 만약 불일치할 때는 그 원인을 찾아서 수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일치해야 되지만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오류가 있거나 또는 누락을 했거나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데 오류가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우리 선납세금과 관련되는 부분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82페이지에 전표 입력 시에 유의할 사항이라고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선납세금과 관련해서는 전표를 입력을 할 때, 자, 선납세금과 관련되는 전표를 입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의 전표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선납세금이라는 계정과 이자수익이라고 하는 계정은 동일한 전표로 묶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전표로 회계 처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전표 번호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전표 번호가 10번으로 되어 있죠. 선납세금 10번, 그러니까 이자수익도 10번으로 이렇게 전표 번호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수익을 개별 전표로 분리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자수익 전표와 선납세금 전표가 이렇게 전표 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게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선납세금을 입력을 하실 때 그 관련되는 원천징수 의무자를 그러니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거래처 코드를 통해서 등록을 하셔야 되겠고, 이 거래처 코드를 통해서 등록을 하실 때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도 같이 등록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할 때 필수사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거래처 정보를 우리 하단 부분에 있는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등록만 하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업자 등록 번호는 여기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거래처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갖고 금융기관 탭에서 그러니까 원천징수 관련되는 농협이라고 하는 은행에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하시고요. 하단 부분에 11번 주소와 13번에 지방소득세 납세지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납세지도 같이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풍선을 통해서 서초동이죠. 서초동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찾아집니다. 이 부분을 등록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지방소득세 신고 때 들어가는 특별징수세액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 작성할 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등록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전표를 입력을 하실 때 우리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납세금에 대해서 전표를 입력을 할 때 선납세금은 법인세에 대한 선납세금과 지방소득세에 대한 선납세금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자, F8번에 있는 적요 수정을 통해서 적요 번호 1번을 법인세 원천징수, 2번을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로 적요를 수정 등록을 미리 합니다. 자, 미리 하신 다음에 법인세 관련되는 부분은 적요를 1번으로,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은 2번 적요로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추후에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표를 입력하실 때 이 부분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서 전표 처리가 다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이자 수익과 선납세금이 동일한 전표 번호로 구성이 되었다면, 자, 우리가 법인 조정으로 가서 우리 85페이지에 있는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법인 조정에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쪽에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갖고 실행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F12를 통해서 일반 전표에 입력된 선납세금과 이자 수익에 대한 정보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자, 확인 버튼을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면 선납세금과 이자 수익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전부 다 불러오는데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같이 불려줘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분돼서 따로 불려줘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정보를 보시면 원천징수 의무자 정보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방세 납세지 전부 등록이 되어 있죠. 그죠?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우리 회계관리 쪽에 거래처 등록에서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농협이라고 하는 부분에 은행 사업자 등록번호, 지방소득세 납세지 이 부분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거래처 등록에다가 정보를 등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상태에서 내용을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은 법인세 원천납부 명세서하고는 상관이 없죠.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왼쪽에 지방세 관련되는 부분을 이렇게 체크하셔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사례를 들어놓은 건 2개밖에 없으니까 금방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적요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정렬이 됩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원천징수 의무자도 클릭해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로 또는 법인세 쪽을 클릭하시게 되면 숫자 순으로 그러니까 정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렬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적요 부분을 클릭하셔서 정렬을 하신 다음에 지방세 부분만 일괄 체크를 하신 다음에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삭제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삭제를 하고 나면 자, 선납세금에 대한 정보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입이자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되겠죠. 이 부분을 엔터로 이동을 하시다 보면 자, 4번 이자 배당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커스를 두고 F2번
누르게 되면 일반 전표에서 우리 선납세금 28만 원과 연계되는 부분을 찾아줍니다. 이자 수익을 찾아줍니다. 200만 원이죠. 찾아서 정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 F2번을 눌러서 14만 원과 연계되는 금액 찾아집니다. 자 100만 원 찾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F4 이자 배당 금액은 원래 커스가 이동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팝업창으로 일반 전표에 대한 이자 수익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렇게 확인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법인세 신고하실 때에는 이자 배당 부분에 대해서 커스가 이동하게 되면 자동으로 팝업창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42만 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회계관리 쪽에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월 31일 자료에서 결산이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 선납세금 계정이 있을 겁니다. 선납세금 계정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갖고 내용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자, 선납세금 3월달 3월 31일 날 28만 원과 14만 원, 28,000원, 14,000원 해서 지방소득세까지 있죠. 지방소득세를 빼면 42만 원인가요? 42만 원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31일자에 있는 500만 원은 중간예납이죠. 원천징수세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정별 원장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완료되었다라고 하면 저장하고 종료를 합니다. 종료한 후에 법인조정에서 우리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가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게 되면 원천납부세액 42만 원이 정확하게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명세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그 관련되는 명세서에 대한 정보가 어떤 서식에 연계가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연결되는 서식에 자동으로 반영되는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된 이후에 지방소득세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조정에 기타소득, 지방소득세 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보시면 법인지방소득세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셔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작성을 하는데, 자, 불러오기 기능이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F12 전표 불러오기가 있고요.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자, F12 전표 불러오기부터 먼저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법인세 쪽에서 작성했던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작성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도로 작성을 하셔도 되지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법인세 신고 때 제출했던 서식을 그대로 불러와서 반영하시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고요.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이자 금액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이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에 있는 정보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특히 지방세 특별징수지까지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요. 자, 요 서식이 작성이 되고 나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가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특별징수 납부세액이라고 해서 42,000원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그 선납세금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와 특별징수세액 명세서에 반영되는지 하는 과정들을 살펴봤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작성되는 서식이 최종적으로 연결되는 과정들을 같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들을 하셔야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선납세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